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판이거든요. 계속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고. 왜 그래? 왜 나빠?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얘기를 하면 팬덤이 엄청 강했던 게 문 대통령이에요. 또 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팬덤 최초로 팬덤을 노사모. 만들어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팬덤 정치의 개척자들이고 최고봉이에요. 그럼 왜 나쁘냐고.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기본적으로. 그 팬덤이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들을 하는데 자기는 안 생기는데. 우리 여기 팬덤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작가. 오. 왜 이래? 나는 광장 안티 팬덤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그것이 다른 정치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지를 보면 이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논리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다. 네. 그리고 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입틀막을 시키려고 네, 그런다. 네. 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일극 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딱 그 논리죠. 요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맞습니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극 체제가 좋은지 다극 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뭐 그렇겠죠.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일극 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누가 정했어 그거를?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의지,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마다 마찬가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당원들은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뭐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에 해롭다 그래서는 대선에 못 이긴다 뭐라고 막 말을 했는데 댓글에 네가 뭔데 뭐 내가 뽑았어 뭐 여론조사 압도적 1등인 대표 보고 무슨 소리야 뭐 지금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네. 왜 그런 댓글을 다냐 하면 내가 당원인데 내가 지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마상을 입는 거지. 그래서 격하게 반응이 더 격하게 세지는구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재명 독재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건너뛰어서 했어. 너무 짧게 했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아, 당을 바꾸지 않는 한. 네. 아.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바로 반응을 냈어요. 뭐라고요? 예,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인격적 공격. 아, 마상 입으셨네. 그러니까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표현한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요거 좀 동의되던데.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너무 마상이지. 셌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는 네. 거죠.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게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짚어주면은 아. 팍 터지거든요 이게. 네.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긁힌다고 해. 아, 그렇긴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그 이 본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 네. 정치인으로서 슈퍼스타였죠. 혹은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카리스마형 리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받들면서 추종을 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지지자들이 함께 울고 이런 그렇죠. 게 생겨버렸는데 예. 그게 지금도 과거에 봤던 그런 카리스마형 리더의 모습만 남아 있고 이 바뀐 현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게 놓치고 있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안에서 함께 인정을 받고 성장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막 엄청나게 탁월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야 나밖에 없어 따라와 내가 빛을 비춰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적어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사선을 넘은 동지라는 어떤 그 연대의식이 생겨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계엄령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희한하게 이 양반이 그걸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짠한 마음도 있지만 동지의식, 연대감을 느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장서 가지고 제가 지금 1극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들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면. 근데 그 현상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개념으로 꼭 그러잖아요. DJ가 김종필하고도 손잡았는데 네. 아, 지금은 나한테 잡을 그래?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래 이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하니까, 예.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해서 한 게 아니거든.